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전사님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강의를 할 거죠? 1학년 2학기 강의를 할 거죠.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일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왼쪽 할 거죠? 8페이지 이제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8페이지 왼쪽 내용을 보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어서 개념 강의하고 그냥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이제 바로 같이 개념 강의하고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제목이 거기 보니까 제목이 집합과 원소예요. 8페이지에 이제 강의할 내용이 집합과 원소고, 그러면 당연히 제목에 맞춰가지고 이제 집합의 개념도 가르쳐야 될 거고, 집합의 정의도 가르쳐야 될 거고, 이제 원소의 이제 정의도 가르쳐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집합하고 이제 원소의 이제 관계도 가르쳐야 되는데, 요거 세 개만 가르치면 뭐 끝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거 있나 좀 보겠습니다. 뭐 없네요. 자, 요거 세 개만 가르치면 끝납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1학년 2학기 첫 강의네요. 1학년 2학기가 좀 끝나서 솔직히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좀 매일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푸는 게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집합 파트는 좀 재미있으니까 그나마 좀 그 집합도 이제 처음엔 재미있는데 뒤에 가면 좀 재미가 없긴 하는데 어쨌든 처음이라도 재미있으니까 좀 어쨌든 저도 선생님이 단락이 바뀌니까 즐겁네요. 다른 내용을 강의하니까. 자, 그 전에 항상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몰라도 가끔 이제 목차를 좀 보는 걸 선생님은 중요시 여겨요. 내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배울 건가. 그 단어를 이해를 못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1학기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 뭐 앞으로 배울 2학기 내용들 모르더라도 뭐 1학기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1학기는 이제 4개의 단어로 나눠져 있죠. 뭐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인데, 이 첫 번째 단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항식 파트죠. 다항식 파트. 다항식을 가르치면서 이제 항등식 가르치면서 나머지 정리, 뭐 인수분해 뭐 이런 걸 가르치죠. 뭐 특별하게 이제 없는 것 같고, 그런 이제 특별하게 없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파트에서는 이제 방정식을 가르쳤죠. 방정식을 가르치면서 이게 수요 확장, 뭐 허수로 가는 어떤 첫 번째 강의였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가르쳤었고요. 뭐 부등식에서는 뭐 중학교 때 1차 부등식을 했다면 뭐 고등학교 때 2차 부등식. 여기서는 이제 중학교 때 다루지 않았던 항등식을 조금 더 깊게 다뤘다면 여기서는 이제 허수의 수의 확장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여기서는 2차 부등식,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 도방을 배우셨죠. 그러면서 뭐 평면 좌표에 대해서도 공부하셨고, 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2학기는 이제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졌는데, 뭐 연이어서, 뭐 1학년은 통째로 7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그 다섯 번째 단원 이제, 집합에 대한 강의를 하실 거예요, 집합. 집합을 이해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명제라는 걸 가르칠 건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제, 좀 말 갖고 장난한다. 말 갖고 좀 여러분들을 장난한다는 표현도 좀 그렇고, 말 갖고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파트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제 여섯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다시 함수를 배우는데, 이제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고1 때 배웠던 함수는 이제 다항함수라면, y는 다항식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유리함수하고 이제 무리함수 이런 걸 배운다 이거죠. y는 유리식, y는 무리식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경우의 수 파트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순열, 순서를
순서를 이제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열은 줄을 세우자죠. 순서를 생각해서 줄을 세우겠다는 얘기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이제 조합, 이런 것들을 배운다 해서 그 부분이 이야기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1학기보다는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7개의 단원을 공부하신다 이거죠. 제가 지금 일통책을 보면 목차가 지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목차 1학기 책들 보면 여기 지금 강의하기 전에 요거 이렇게 막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쭉 그냥 읽어보세요. 선생님도 이렇게 잘 읽어보진 않았죠. 왜냐면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이제 그게 몸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이제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보고 있어요. 이제 683호를 가르치면서 이런 목차에서 맞게 강의를 나름 잘 했구나.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7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 한번 이제 항상 단원이 끝나면 목차도 한번 좀 봐보면 되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냐면 매일매일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아주 좋은 거지만 때로는 이제 자기가 뭘 배우고 있는지 좀 이제 큰 숲을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항상 강의하기 전에 목차를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이죠, 저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1학년 2학기 강의를 시작할 텐데, 8페이지 쪽 개념 강의가 집합과 원소인데요. 정말 쉽습니다. 집합이라는 것부터 이제 정의하면, 이 집합이라는 걸 정의하면, 모여서 합치겠다 이거예요. 모여서 합치겠다, 합하겠다 이건데, 모이게 하려면, 이게 모일집자인데, 모이다, 모이게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들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사대부고를 나왔으니까, 사대부고 학생들 운동장에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대부고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이겠죠. 그러니까 모이게 만들려면 어떤 명확한 조건이 제시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집합이라는 것은 모이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모이게 만드느냐? 기준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모임이라는 이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모이게 만들 건데 그 기준이 분명해야 모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집합은 모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집합은 모임. 우리 운동장의 집합, 어디 집합, 어디 집합, 어디 집합, 어디 집합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그 모일 때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게 가르쳤나요? 집합하면 그냥 모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모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제자님들, 하나하는 제자님들 A라는 제자님과 B라는 제자님과 C라는 제자님과 D라는 제자님이 있다고 칠게요. 네 분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A하고 B는 남자분이시고요. 남자분이시고, C하고 D는 여자분이라고 칠게요. 근데 선생님이 방송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남학생들 모여주세요 하면, 남학생들이 모이겠죠. 이 A하고 B라는 녀석이 모이겠죠. A라는 B라는 녀석이 모이겠죠. 선생님이 근데 이걸 소문자로 해줄게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할게요. 여자라고 할게요. 그럼 선생님이 남자 모여라 하면 남자가 이렇게 모이겠죠. 또 여자 모여라 하면 여자가 이렇게 모이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기준이 분명한 모임을 집합이라고 해요. 그럼 애들이 물어보죠. 요건 뭐냐? 모이려면 장소 어디 모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간으로가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장이면 운동장, 경기장이면 경기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고 집합은 기준이 분명한 모임이에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모여라 이 따위는 집합이 될 수 없죠. 100억 가진 사람이 부자인 줄 알고 모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이신
부자 뭐 상위 5위 안에 드는데 뭐 조단위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한테 야 네가 뭐 부자냐 저리 가 하면 걔 저리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사우디 왕자 거의 뭐 빈살만인가요? 뭐 무하마드 빈살만인가? 외국 이름이 없어. 아싸. 살만. 그래서 외우기 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빈살만을 죄송해요. 제가 혼자 웃겨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돈이 뭐 2,500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대에 따라 가지고 변할 수 있는 기준은 이제 집합이 아니라 이거죠. 기준이 분명한 모임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이 분명한 모임이 바로 집합이다 이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모임이 집합이다. 선생님이 오랜만에 집합 수업을 해서 그런가? 수업을 잘 좀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오프라인에 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은 이제 기준이 분명한 모임이다 이거예요. 모이는 장소가 표현할 거니까 모이는 장소는 중괄호로 하겠다 이거예요. 모이는 장소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모이는 장소는 그러면 이제 원소는 뭐냐? 원소는 이제 말 그대로 참고로 집합을 이제 셋이라고 표현하고요. 셋이라고 표현합니다. 셋 이제 모여라 이거 있죠. 정착시키다 모여라 그런 셋이라고 하고요. 이 원소는 뭐냐면 아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합 안에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합이 예를 들어서 4의 약수라고 하면 1, 2, 4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집합을 이루는 요 녀석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소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집합을 이루고 있는 이제 대상 이제 하나를 이제 원소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원소는 또 이제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시고 넣고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집합은 기준이 분명한 모임이고 원소는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들이라 이거죠. 구성원들이라. 근데 아까쯤에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집합을 얘기할 때 뭐 남자 여자한테 이렇게 소문자로 적어줬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집합이라고 하면 이 집합 전체를 나타낼 때는 대문자로 써요. 뭐 A라는 집합, 뭐 이제 B라는 집합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이 안에 구성원들은 원래 대문자를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소문자로 나타내줘요. 이렇게 소문자로. 그래서 선생님이 구성원은 원소는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나타내지 않아서 아까 이제 지워진 거예요. 원소는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나타내지 않고 누구로 나타낸다? 소문자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문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수가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집합과 원소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일품책을 보니까 일품책은 좀 다르게 가르쳐져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일품책을 보니까 집합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기준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요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일품이 낫다는 게 아니고, 이 8글자가 낫지 않나. 그리고 원소는 거기 보니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 이런 건 똑같네요. 똑같이 돼 있네. 그런데 집합과 원소를 얘기할 건데, 제가 이제 1은 B의 원소죠. 그러면 1은 B의 원소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요,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 여기 알파벳 E 있잖아요. 여기 알파벳 E가 있는데 여기를 좀 지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E 있잖아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적어준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좀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1은 B의 원소이다, 2는 B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요. 삼지창 느낌 나나요? 세 개의 창 느낌? 그냥 알파벳 E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 느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3 엘러먼트 B가 되겠죠. 원소. 1은 B의 원소이다. 2는 B의 원소이다. 3은 B의 원소이다. 이런 뜻이. 죄송해요. 4는 B의 원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B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은 뭐냐면 아니다 할 땐 이런 식으로 표시해줘요. O도 아니다 이렇게 할 땐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요.
A가 A의 원소죠. B는 A의 원소죠. C는 A의 원소가 아니죠. 이렇게 있을 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살짝, 그리고 원소 엘레멘트를 적어놓고 살짝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다른 거 없네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집합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들을 집합에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어떤 거 있냐면 아름답다. 나는 아름다운 꽃들 모여라. 뭐 이런 아름답다. 가깝다. 뭐 이런 표현들, 모호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집합으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름답다, 높다. 내가 보기엔 높지만 남이 보기엔 높지 않을 수 있거든요. 크다, 작다, 이런 표현들. 그런 것들은 이제 집합으로 이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거기 1등급 팁에 아름답다, 높다, 작다, 크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바로 문제 풀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은 집합은 기준이 분명한 모임이다. 그 다음 일품에서는 조금 이걸 길게 정해줬죠. 근데 이걸로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모이는 장소가 필요할 거다. 원소는 집합을 이루고 있는 아래에 있는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 그리고 집합과 원소의 이제 관계를 표현할 때는 라인. 원소이면 라인, 원소가 아니면 라인을 쓰겠다. 그런 정도 정의하고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들을 배워놓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른 강의를 하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강의할 이제 오른쪽은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고 집합을 표현하는 이제 방법을 얘기할 건데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겠죠. 오른쪽도 원래 좀 쉬워가지고 오른쪽부터 지금 끝내버릴까 싶기도 한데 자 일단 봅시다. 자 일단 1번 볼게요. 1번을 봤더니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했어요. 두 자리의 자연수의 모임. 두 자리의 자연수의 모임 여러분들 모이라고 하면 10, 11, 12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99가지 이렇게 적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자리의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 되죠. 그리고 10의 약수의 모임 집합이 되죠. 2의 배수의 모임 집합이 되죠.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이런 건 안 돼요.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이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을 했더니 어떤 99가 자기가 가깝대요. 근데 이제 101도 가깝대요. 근데 이제 99가 가깝다고 하니까 99.6이 웃어요. 99.6이 내가 더 가깝다. 내가 더 가깝다. 가깝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 가깝다는 말은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니죠. 집합을 100에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100에 이제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집합이 돼요. 10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100에 가장 가까운 녀석은 99하고 이제 101밖에 없어요. 10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99하고 101 이 두 개 외에는 아무도 없죠. 99하고 101이 10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이잖아요. 누가 봐도 얘가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이니까 이런 건 집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번은 되지 않는다 이거죠. 5번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누가 봐도 기준이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4번이 집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10 이하의 소수의 모임을 집합을 A라고 할 때 지금 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집합 A가 이제 소수래요. 2, 3, 5, 7 10 이하의 소수의 모임이래요. 그러면 이제 2는 A의 원소고
3도 A의 원소고 5도 A의 원소고 7도 A의 원소잖아요. 나머지 건 전부 다 이제 원소가 아닌 거죠. 나머지 건 전부 다 원소가 아닌 거예요. 나머지 건 전부 다 원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9가 A의 원소라고 돼 있었죠. Y는 지금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번은 5번 되겠네요. 좋네요. 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학년 2학기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집합은 기준이 기준이 분명한 모임이다. 그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뭐 어떤 조건에 대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모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도 좋은데 그게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준이 이제 분명한 모임 이렇게 그냥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다. 이 기준이 어떤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다.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그냥 그게 바로 이 긴 말이 그냥 기준인 거예요. 기준. 우리 운동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 운동장에 집합 많아요. 우리 때는 예전에 뭔가 얘기할 때 뭐 운동장에서 딱 정해주고 기준 하면 이제 딱 이제 누군가 이제 잡아주죠. 그 녀석이에요. 그 녀석.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라. 뭐 기준을 잡고 모여 해체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썰렁했네. 자, 3번 볼게요. 3번. 3번을 봤더니 16의 양이약수의 집합을 A라고 했어요. 16의 양이약수. 자, 16의 양이약수. 16의 이제 양이약수라고 했을 때 그냥 나오죠. 16은 이제 2의 4승인 거니까 약수가 이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5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A는 이제 1, 2, 4, 8, 16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원소를 다 더하래요. I하고 I 더하면 이제 3이고요. I하고 더하면 12고 16이네요. 그럼 I는 15고요. A는 이제 31 이렇게 돼요. 3, 12, 16, 15, 16, 31 되겠네요. 다음은 31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지금 좀 쉬운 부분이잖아요. 쉬운 부분이라서 그냥 다 해버릴게요. 지금 제가 원래 다 안 하려고 했는데 다 해버리겠습니다. 시체적이 좀 될 때 다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자, 8페이지를 봤더니 8페이지 오른쪽을 봤더니 집합의 표현인데 자, 8페이지 오른쪽을 봤더니 8페이지 이제 오른쪽을 봤더니 이제 집합의 이제 표현이에요. 집합의 표현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볼게요. 이제 우리가 집합을 배웠으니까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죠. 이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 이제 함수 강의할 때도 집합을 강의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하면 우리 제자님들은 바로 세 가지 정도로 나오실 거예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원소 나열법하고 이제 조건 이제 제시법하고 이렇게 해서 조건 제시법하고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 이제 이게 벤의 그림이라는 얘기죠. 수학자 벤이고요. 다이어그램은 이제 영어죠, 영어. 그림이라는 뜻이. 그림, 도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원소 나열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항상 제자님들께 말하는데 수학에서 열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열하면 이제 줄을 세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순열하면 줄을 세우는데 순서가 상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나열이란 말하면 그냥 펼쳐서 줄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순서가 상관없이 그냥 펼치겠다 이거예요. 나열은 순서가 상관없는 펼치기예요. 그래서 얘는 줄을 세우는데 순서가 상관없다 이거예요. 원소에 줄을 세우는데 펼칠 날짜에서 순서는 상관없다. 원소를 펼쳐서 적겠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소를 우리가 원소를 적는 이 공간에 그냥 일일이 다 적겠다 이거예요. 그게 원소 나열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읽으면은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이제 중괄호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여기 나열하겠다. 여기에 모든 원소를 나열하겠다. 여기서 나열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열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열은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지금 일품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 보냐면 지금 밑에 있네요. 원소 나열법을 나타낼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점들이 좀 있어요. 원소 나열법을 얘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이제 조금 있는데 중복에 관한 얘기하고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할게요. 중복. 좋아요. 중복의 개념하고 이건 지금 지금 설명해도 되는지. 좋아요. 설명합시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 집합의 개념만 배우고 있어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잠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원소 나열법을 쓸 건데 원소를 쓸 때 만약 1, 2, 2, 4 이렇게 썼다고 칠게요. 원소를 적을 때 여기 똑같은 거를 두 번 적어줘서 안 돼요. 원소 나열법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적을 때 1, 2, 4 이렇게 적어주세요. 뒤에 가면 이게 왜 그런지를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잠깐만 얘기하면 A라는 원소가 1, 2, 4고요. B라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2, 5, 7이라고 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야이하고 야이를 합해주는 집합을 배워줬거든요. 이 원소와 이 원소를 다 같이 적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합집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럴 때 이제 1도 원소고 2도 원소고 4도 원소고 5도 원소고 7도 원소인데 여기 2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다고 해서 2를 두 번 적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합집합의 개념을 가르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원소 나열법을 쓸 때 원소 나열법을 공부할 때 요 중괄호 안에 모두 나열하겠다 이렇게 나열할 건데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겠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겠다. 원소의 중복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나열이라는 것이 나는 펼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열하고는 달라요. 순열은 순서를 생각하는 건데 이 나열은 항상 나열이라는 말 나오면 이제 순서는 무시하겠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겠다. 이거. 제가 아까 지금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적었지만 이런 식으로 적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적어도 상관없다. 1, 2, 4, 1, 2, 4, 1, 2, 4만 들어가면 되지 다른 것까지 순서를 보기 편하게 적은 거지 순서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순서는 생각하지 않겠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또 있는데 생략에 대한 게 있어요. 생략. 일품책에서도 지금 단어가 있을 텐데 밑에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소 나열법을 적을 때 예를 들어 제가 N라는 집합을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했다면 이거를 1, 2, 3, 4 이렇게 계속 적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랬을 때 이 생략이 가능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소의 이제 개수가 많아요. 개수가 많으면 이제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생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1, 2, 3, 4 적어놓고 여기 점 적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가는구나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원소 나열법 할 때 그냥 중복되지 말아라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생략이 가능한다 해서 선생님이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모든 책이 다 있어요. 원소 나열법 하면 중복, 순서, 해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항상 있죠. 중순원. 거기 이제 교재에도 보니까 일품에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원소로 나열하는 순서로 생각하지 않는다. 원소의 개수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생략한다.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일정한 규칙이 당연히 있으니까. 일씩 커지잖아. 여기서 규칙은 일씩 커지는 규칙이죠. 일씩 커지는 규칙.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10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을 적으라고 하면 B가 100 이하의 자연수의 모이면 1, 2, 3, 4 이렇게 적어놓고 규칙이 있죠. 일정한 규칙이 일씩 커지죠. 그래서 이제 99, 100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에 대해서 선생님 조금 더 길게 설명한 것 같아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집합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느냐. 집합은 기준이 분명한 모임이다.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집합 속 안에 있는 그 대상들을 뭐라고 부르겠다? 원소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놓고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 선생님이 엘리먼트 기호와 낫 엘리먼트 기호를 보여드렸었죠. 그런 다음에 이런 집합을 배웠으니까 그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일일이 갈로 안에 다 적는 원소 나열법이 있는데 그 다 적는 원소 나열법도 원소의 개수가 너무나 많으면 어떻게 된다? 생략 기호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원소 나열법만으로는 조금 이제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이거죠. 한 가지 방법으로는 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더 했는데 두 번째가 이제 이것부터 벤 다이어그램인데 집합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A라는 집합을 4의 약수라고 했다면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1, 2, 4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컴마는 찍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좀 1, 2, 3 좀 1, 2, 3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자, 그 내용이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그 일부에는 8의 약수로 했네요. 8의 약수. 처음부터 8의 약수로 할 걸 그랬어요. 고등학교니까 1, 2, 3을 4의 양의 약수라고 딱 해줬네. A는 4의 양의 약수. 딱 이렇게 해줬어요. 그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다. 특별하게 이제 없어요. 집합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집합을 나타낸 그림. 벤 다이어그램이다. 거기 뭐 아무것도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냥 쭉 표현해가지고 해줬을 뿐이.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냐면 됐어요. 일품 매도도 이 정도만 하고 있네요. 자, 차가고 똑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죄송해요. 일품차가 똑같이 강의해 주기로 했는데 8의 양의약수라고 해줄 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 괜찮죠? 이 조건제시법이 가장 중요해요. 이 조건제시법은 어떤 거냐면 집합을 이제 이 집합이라는 건 기준이 분명한 모임인데 이 조건 있잖아요. 이 조건 무슨 말고 있냐면 이 원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조건을 제시하겠다 이거예요.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지금 사이 약수로 해서 죄송해요. 사이 양의 약수로 할게요. 이런 걸 했을 때 A라는 집합을 표현했을 때 조건 제시법은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된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갖추어야 될 이제 공통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원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을 제시하겠다 해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원소들 X는 문자는 X를 써도 되고 Y를 써도 되고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문자는 A라는 집합의 원소 X는 이 양의를 이게 뭐 두 가지로 해요. 막대기 방어라고 있고 또는 서치 이제 넷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유예요. 자유. X바 뒤에 설명하겠다 이거. X 서치에 X를 찾아보겠다 이거. X를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까? 찾으려면 그 X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바 X는 X의 공통된 성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조건 제시법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A라는 집합은 X바 X는 X의 공통된 성질인 4의 약수, 양의 약수 이렇게 되겠죠. 4의 양의 약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건 제시법이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바 앞에 있는 우리 양을 지금 원소로 해주고 있어요.
원소로 해주고 있어요. 이 바 앞에 있는 녀석들. 지금 더 많은 얘기를 못해요. 이 바 앞에 있는 x, 이 바 앞에 있는 이 통째가 원이에요. 이 앞에 이렇게 2x-1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 i가 원소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스피킹을 해보자 이거예요. 스피킹. 집합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보고 원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보고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표현해보고 그리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어떤 것들이 있다? 원소 나열법, 벤 다이어그램, 조건 제시법이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세 문제를 더 문제까지 다 풀어버릴게요. 8페이지가 좀 원래 한 번에 한쪽을 다 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자님들 힘들까봐. 근데 이 집합 부분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한 번에 다 풀도록 할게요. 자, 잠깐 배터리 좀 확인할게요. 배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핸드폰 배터리가 지금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04번 갈게요. 0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다른 단어는 1번을 적어줬는데 1번은 이제 4번이라고 할게요. 4번. 1번은 이제 집합 원소나열법으로 표현됐는데 원소나열법으로 이제 짝수를 표현하고 있죠. 짝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수에서 짝수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번 역시도 조건제시법으로 x바 x는 x의 공통된 성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짝수인 자연수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은 똑같죠. x바 x는 짝수인 자연수. 얘는 원소나열법, 얘는 조건제시법인 것 뿐이죠. 그리고 역시 3번은 이제 x바 x는 식으로 표현했네요. x바 x는 이제 x바 x는 이렇게 된 거죠. x의 공통된 성질 x는 2n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x바 x는 x의 공통된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공통된 성질이에요. n의 2배를 해준다. 이런 걸 어렵게 생각. x바 x는 x의 공통된 성질이죠. 얘가 바로 2배를 해주겠다. 이거 어떤 거를 2배 해줄 거냐 이거는. n은 자연수다. n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x바 x는 x의 공통된 성질인데 이 공통된 성질을 얘기할 때 n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n이 자연수니까 2, 4, n에 1 들어가면 2, n에 2 들어가면 4, n에 3 들어가면 6 해가지고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자, 4번은 역시 2번하고 4번은 똑같아요. 문자만 바뀌었을 거예요. y바 y는 이제 짝수인 자연수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원소를 x라고 표현해요. 원소를 y라고 표현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5번이 이제 틀렸어요. 5번이 왜 틀렸냐면 지금 x와 x는 이게 바로 틀린 게 보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x의 공통된 성질이 나와 있는데 이 k가 이제 135라고 해서 k가 유한계예요. 그럼 1 들어가면 x2, 3 들어가면 4, 5 들어가면 6인데 그 다음에 계속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갈 게 없죠. 이게 이제 개수가 3개로 한정돼 있어서 바로 얘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뒤에 가면 배우는데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한이 많아서 무한집합이고 얘는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유한집합이라서 바로 이게 보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2문제 남았네요. 자, 단락이 바뀌니까 이제 좀 재밌긴 한데 괜히 여러분들 오늘 첫날부터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05번을 봤더니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제 문자가 바뀌었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Y 바 Y 또는 Y such that Y는 Y의 공통된 성질이 3x-1이래요. 그러니까 Y의 공통된 성질인데 그 Y가 3x-2니까 X에 들어가야 될 녀석들 X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죠. X가 -1보다 커나갔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었을 때 원소의 최대값을 했으니까 y의 최대값을 m, y의 최소값을 거기서 지금 m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m 플러스 m을 구해라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야의 형태, 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y 형태를 만들어 버리면 되죠. 양면에 3 곱하면 3x는 이제 24, 8에서 3 곱하면 24, 여기서 3 곱하면 마이너스 6 되겠죠. 여기서 3을 곱해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2를 빼버리면 y는 22가 되겠죠. 여기도 2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랬을 때 맥시멈과 미니멈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맥시멈하고 미니멈하고 더하게 되면 14 되겠네요.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네요. 자, 06번 갑시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100페이지를 다 찍어버리게 되는 줄 몰라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대신 오늘은 이번 영상을, 오늘은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06번을 봤더니, 집합 A가 있는데요. 집합 A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주어졌고요. 집합 B는 이제 원소가 마이너스 1,0,2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C라는 집합을 정해줬는데, C라는 집합의 원소 X를 찾아볼 건데, 이 X의 공통된 성질은 2A 플러스 B래요. A가 2배이면 B를 더할 거래요. 근데 A가 뭔지 모르는데, A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A는, 집합 A의 원소다. A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A가 가능한 건 마이너스 1하고 0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A는 A의 원소니까 A의 원소인 건 마이너스 1하고 0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B는 이제 집합 B의 원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B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 문제 좋네요. 왜 이 문제가 좋냐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그 원소 나열법 할 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서 일단 문제를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C를 구해보겠다. C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하고 0이니까 2A가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2A는 여기다 2배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0이 될 수 있겠죠. 2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하고 0이에요. 항상 이런 것들은 표로 풀어도 되고 수역도로 풀어도 돼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풀거나 표를 만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2A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0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이 B가 될 수 있는, I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이제 0, 2라 이거죠. 이게 없다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2A, 여기 B 해서 두 개 더해서 여기 이렇게 채워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야이하고에 더했을 때 더하게 되면 야이하고 야이를 더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이고요. 야이하고 야이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야이하고 야이를 더하게 되면 0이 되겠죠. 야이하고 야이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이 되겠죠. 야이하고 야이를 더하면 0이 되겠죠. 야이하고 야이를 더하면 2가 되겠죠. 더하기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0이 지금 중복돼 있죠. 중복돼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원소 나열법 할 때. 그렇죠. 한 번만 적어주기로 했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중복은 한 번만 적용해주겠다 이거예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한 번만 적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이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적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이를 풀 건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게 이제 더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3 여기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이렇게 적어놓고요.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적어놔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제 0, 2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모든 거기 원소의 합을 물어봤죠. 다 더하면 여기 다 더하면 마이너스 6, 여기 다 더하면 2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에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학년 2학기 첫 강의고요. 오늘은 이제 8페이지를 통째로 강의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좀 많아서 8페이지를 한 번에 한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고생 많으셨습니다.